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황사는 중국 스모그와 합쳐져 초미세먼지가 다량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추운 날씨마저 모두 잊을 만큼 즐거운 평창 송어축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평창 송어 종합공연 체험장 개장식이 펼쳐져 기대를 더했다고 하는데요. 심혜인 리포터입니다. 지난 30일 겨울의 대표축제인 송어축제가 펼쳐지는 평창군 진부면에서 평창 송어 종합공연 체험장 개장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개장식에는 한왕기 평창군수를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장, 주민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평창 눈전평 농악보존회 농사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열리는 개장식은 화려한 테이프 커팅과 함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희 지역 평창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부족하기도 하였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런 공연장과 이런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되었습니다. 2014년 착공된 평창 송어 종합공연 체험장은 지난해 겨울 공사 현장에 화재가 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 최근 완공됐습니다.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총 98억 원이 투입돼 총 면적 2,857제곱미터, 3층 건물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송어의 대표고장답게 체험장은 송어의 형상을 기반으로 해 만들어졌는데요. 체험장은 크게 송어의 머리부터 몸통에 해당하는 공연동과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전시동으로 조성됐습니다. 공연장은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장소로도 활용되는데요. 전시동은 전시관과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이 있고 야외에는 주민들이 언제라도 쉬고 즐길 수 있는 조경시설과 함께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송어 축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지금 저희 1층에 계획되어 있는 전시실에서 송어와 관련된 이제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더욱더 이제 같이 인접되어 있다 보니 송어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공연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연극이나 뮤지컬 등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로 활용될 이곳에서 개장식을 기념해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주민들은 신나고 즐거운 음악과 함께 피로를 덜어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먹을 활용해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미를 뽐내는 임천의 문이나 전시회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군은 공연 체험장을 다목적 공연장으로 건축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고 주민 여가 공간 및 문화 공간으로 사용해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이제 동호회에서 야외 공연장을 언제라도 이제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작은 공연, 작은 동아리 모임의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야외에 소규모 공연장, 야외 공연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평창 송어 종합공연 체험장이 완공되면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 송어 평창 브랜드의 가치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평창군은 완공을 통해 지역 문화의 발전을 앞당기고 특히 평창 송어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문화관광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향후에 송어축제와 송어축제를 개최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면서 이런 공연장과의 그런 연계성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평창 송어 종합 공연 체험장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 더욱더 평창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평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인 만큼 이곳은 탄탄한 기반과 시설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군민들은 더욱더 다양한 문화체험을 선물받을 예정입니다. 햇빛700 심혜인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해 폭력 추방 캠페인 및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평창군은 2018년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주간 홍보를 위해 지난 26일 평창군청에서 직원과 주민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동참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서명운동에서는 폭력 근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등 폭력 예방 홍보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과 교육을 통해 주변의 무관심으로 인한 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평창군청 로비에서 제9회 어린이 환경사랑 자연사랑 사생대회 수상작을 전시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지난 10월 31일 평창강 둔치에서 평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9회 어린이 환경사랑 자연사랑 사생 및 글짓기 대회 수상작 20여 점으로 어린이들의 눈으로 본 환경과 자연사랑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평창군은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사생 및 글짓기 대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평창향교 기로연이 개최됐습니다. 평창향교가 주최한 기로연은 지역 어르신 및 기관 사회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평면 금송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 때 70세 이상의 원로 문신들에게 봄, 가을에 정기적으로 국가에서 베풀어준 잔치로 잔치 후에는 편을 갈라 투어놀이 등을 즐겼던 전통이 있습니다. 평창군은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관내 어르신들에게 기로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평창 산양삼특구 영농조합법인이 주관하는 산양삼인의 밤이 진부면 켄싱턴 플로라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산양삼인의 밤은 땅이 얼어야 비로소 1년의 고된 농사 과정이 끝나는 평창 산양삼 재배자들의 노고를 달래고 회원들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왕기 평창군수와 장문혁 평창군의회 의장 등 기관 단체장과 산양삼인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평창 산양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산양삼 특구이자 전국 최초로 산양삼 지리적 표시 등록을 완료한 평창군은 내년 대규모 임산물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외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가 개최됐습니다. 평창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19년 평창군의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고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등 10개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평창장학회의 2018년 제3회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9일 평창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는 이사 등 총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평창장학회 임원과 이사장을 선출하고 정관 개정안과 2019년도 사업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평창군이 농작물 경작 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또는 매립될 수 있는 영농 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에 나섰습니다. 수거 대상은 평창군 전역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이며 마을별 공동 집화장에 집화한 후 환경공단 수거 사업자에게 수거를 요청하거나 평창군 관할인 환경공단 영월 수거 사업소로 직접 운송해도 됩니다. 평창군은 자원 재활용뿐 아니라 청결한 마을 환경을 유지하고 수거 장려금은 마을 기금 적립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일상 속 문화생활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문화공간에 대한 접근이 쉽고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그 공간 또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엔 달빛생활문화센터에서 봉평 콧등 작은 미술관이 개관해 심혜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메밀꽃지고서 시작되는 코끝 시린 겨울. 우리들의 작은 미술관에는 코끝 찡한 감동이 시작됩니다. 지난 30일 시각예술 소외 지역의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달빛 생활문화센터 내 봉평 콧등 작은 미술관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될 미술관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개관식은 판소리와 가야금 연주 등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가장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또 이쪽에 와서 무언가를 깨닫고 이제 또 실제로 이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이제 작품들이 게재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선순환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달빛 생활문화센터는 평창군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폐교로 남겨진 구 덕거초등학교를 개조해 만든 생활형 문화센터입니다. 이번에 들어서는 콧등 작은 미술관은 평창문화예술재단이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평창군과 손을 잡고 지난 9월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일상예술학교의 역할을 해나갈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음실과 학습실, 전시실을 따로 둔 생활동으로 이루어져 생활의 토대를 둔 예술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했는데요. 이 미술관에는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미술 전시와 더불어 주민들과 이곳만의 스토리를 고스란히 담은 다양한 형태의 전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술관 운영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학교는 끝났지만 배움은 끝나지 않도록이라는 주제로 지역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예술 워크숍도 놓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지금 전시장인데요. 저쪽에 보면 이제 워크숍룸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벌써 이제 나무깎이 수업은 한 회 진행이 됐고, 이제 추후에 뭐 단체 그림 그리기, 또 뭐 지우개 판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진관도 운영을 하고요. 마을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다양한 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시작점에 열리는 봉평 콧등 작은 미술관의 첫 개관 전시회는 미술작가 3인 구나 심혜린 엄유정 작가의 입김을 후후전이 열렸습니다. 지난 30일부터 열린 본 전시는 내년 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이어집니다. 미술관의 규모는 비록 작아도 봉평의 장점과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에 문화예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저희가 연이어서 또 이제 지원을 해서 이쪽에 작은 미술관이 계속 운영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마을 주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마을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과 의논해보고, 그거는 추후에 이제 계획을 해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다양한 분들이 와서 직접 이제 흔치 않은 전시 작품들이 이제 게재됐는데 좀 와서 보시고 좀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폐교였던 이 공간에 예술의 숨을 불어넣으면서 이제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입김을 후후 미술 전시는 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추운 겨울 따스한 온기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햇빛의 심혜인입니다. 방림면과 자매 결연을 맺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방림면을 방문해 주민자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교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평창군이 지난달 27일 제409차 민방위의 전국 화재대피 민방위 훈련을 맞아 봉평면 해민요양병원에서 시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평창군 산림조합 산림기술사 사무소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조림, 벌채, 숯가꾸기 사업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 12월 14일까지 대화면 하암리와 개수보건진료소 관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쇠검진과 건강기능평가, 건강지도상담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햇빛7배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